이제 지수함수 활용, 로그함수 활용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지수함수 활용이랑 로그함수 활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잘 알고 계셨으면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괜히 활용이라는 말에 겁먹지 말고 한번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함수는 내가 점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라고 했지. 그런데 방정식은 다시 점에 대한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 많이 했어. 2의 x제곱은 뭐 16이다. 이런 거 x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x는 4. 그 다음에 2의 x-3은 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때는 x-3은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x는 결국에 6. 이런 식으로 찾아냈을 거야. 맞지? 이런 내용이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지수를 배웠으니까 지수함수에 대한 특징을 배웠으니까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냐면 이제 밑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고 밑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선 밑이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 밑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A에 fx라는 지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에 gx라는 지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부터 살펴보면 밑이 1보다 크다란 얘기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도 커진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A의 fx가 g의 다시 A의 gx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afx가 a의 g의 x보다 크다는 의미는 밑이 지금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증가함수였고 2번 같은 경우는 감소함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더 크다라는 얘기는 지수가 더 어떻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x제곱 형태가 반복될 때는 a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지수 형태 ax제곱의 형태는 a값이 1보다 크던 작던 우리 점근선이 뭐였지? 그렇지, x축이었지. x축에 점근선이 닿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유념을 해서 꼭 풀어주셔야 돼.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없었고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바로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지수 방정식은 딱 그 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지수 부등식은 그거보다 작은 경우 혹은 큰 경우에 대한 내용이겠지. 자,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큰 경우가 있으면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요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증가함수라는 이야기니까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도 커진다는 걸 거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라는 이유가 이 값 자체가 크다는 얘기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가 커야지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의 증가함수니까 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이고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소함수니까 x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값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다음이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지수가 x1보다 어때야 돼? 당연히 작아야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수 부등식에도 마찬가지로 ax제곱은 t로 치환할 텐데 t 값이 항상 어떻다고? 0보다 크다고. 왜? ax제곱은 항상 0 위에서 그려지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지수 함수의 활용은 이 내용이 끝이야. 이 내용이 끝이고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같이 풀어볼 텐데 풀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오히려 지수함수, 로그함수 내용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느낄 거야.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도 있을 거 아니야. 로그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단 하나만 딱 일단 체크해볼까? 밑이 물론 밑 조건이랑 진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 밑 조건이랑 진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 번 더 복습하고 갈까? 이 상황에서 밑 조건 뭐였지? 일단 밑이 뭐였지? 그렇지, A였지. A가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되면 안 됐어. 밑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n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해당 두 가지 내용 놓치면은 바로 틀리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하고 로그 보자마자 미시랑 진수가 조건 만족하나? 부터 확인해야 해. 그 다음에 내용은 다를 거 없이 똑같이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함수 활용 풀 때처럼 풀어주면 돼. 마찬가지로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 미시 1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미시 1보다 작은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네. 로그 A의 X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X1 있고 로그 A의 X2 이렇게 있을 때 미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찌됐던 증가함수라는 내용이니까 X1이 X2 이렇게 이게 만족하겠죠. 어떨 때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부등호가 그대로 갈 거야. 왜냐하면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증가함수니까 변함이 없이 그대로 움직일 거고. 두 번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지. 그러니까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보다 작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감소함수야 우리. 그럴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X1이 더 커야지 작아질 수 있겠네. 맞니? 자, 그러고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가 반복되는 방정식에서는 또 로그 AX를 또 t로 치환할 건데 여기에서 이 값을 t로 치환할 거거든. 그런데 이번에 t의 범위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로그 AX는 t라고 했을 때 로그 AX의 치역의 범위는 이번엔 실수 전체였거든. 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y값에 해당해서는 치역은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t에 대한 범위는 잡아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어떻게? x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은 꼭 잡고 있어야겠지. 이 해당 내용도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한 방정식의 근의 형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특징적인 면이 있어. 자, 볼게. 방정식 ax제곱에 마이너스 pax제곱 더하기 q를 0의 두 근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 어떻게 풀 거야? ax제곱을 일단 t라고 치환할 거다. 그 다음에 t의 범위는 뭐였지? 0보다 크다였어. 맞니? 그러면 해당 내용은 t제곱 마이너스 pt 더하기 q는 0이다 라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a의 알파 제곱한 게 이 녀석의 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베타 제곱한 게 이 녀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p라는 애는 a의 알파 더하기 a의 베타가 되는 것이고 q라는 애는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야. 왜냐면 지금 이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이 x가 지금 미지수였어. 맞지?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이 값에 알파를 넣어준다는 건데 x의 위치에 알파를 넣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넣어준 형태가 a의 알파라는 형태와 a의 베타라는 형태가 즉 우리가 치환한 녀석의 근이 되는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썼을 때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두근의 곱으로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해당 내용도 문제로 보시면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때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같이 볼까? 자,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3의 x제곱을 일단 t라고 치환할 거고 t의 범위는 어떻다고? 0보다 항상 크다고. 그럼 치환을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앞으로 내려와서 30 t 플러스 81은 0. 해당 근을 인수분해 해주면 t-27에 t-3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t는 3 또는 27이라는 값인데 이 t라는 거는 우리가 치환했었지. 그럼 3의 x제곱이 3이거나 3의 x제곱이 27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x는 1 또는 3이 될 거야. 맞니? 그러니까
두근의 합을 내가 물어보지.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 그러면 1 더하기 3이라서 4가 되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근각계수와의 관계 여기에서 두근의 곱을 근각계수와의 관계 해보면 81이 나올 텐데 이는 3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을 한 거일 거야. 그래서 3의 4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는 81이니까 근데 이때가 1이랑 3이 각각의 근이었으니까 두 근의 합을 우리는 원래 합에서 구한 게 아니라 지금 곱에서 구하고 있다. 왜? 지수끼리 곱하면은 지수끼리 밑이 똑같은 녀석끼리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이렇게 더해지니까 두 근의 합을 지금 두 근의 곱에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그에 대해서도 특징이 있겠지. 로그는 더하면 같은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안에 있는 진수끼리 곱하는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 자, 한번 또 내려가 볼까 이제.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 보면 우선 로그 AX의 꼴이 반복되는 로그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 로그의 A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볼게. T의 범위는 잡아줄 필요 없지만 X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꼭 갖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해보면 T제곱 더하기 PT 더하기 Q는 0이 될 거다. 근데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의미는 이 알파 베타가 X가 지금 변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그 A의 알파와 로그 A의 베타가 결국에 두 근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두 근이 뭐야?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써주면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고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는 Q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대부분 알파 베타 값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그러면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구할 수 있지. 왜? 밑이 같으면 로그끼리 더했을 때 어떻게 돼? 곱해지겠지? 로그 2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거니까 알파 베타는 2의 마이너스 P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맞니? 자, 그럼 이 내용도 밑에 있는 예시를 통해 가지고 문제 숫자로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 보시면 잠깐 싹 지우고 자, 여기 한번 볼게. 자, 로그 2의 x를 t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해당 내용 지금 6t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될 거야. 요 지수 내려올 수 있어. 선생님 잠깐만. 로그 x제곱이랑 이 로그 x랑 다른 거 아니었나요? 물론 다르지. 단독으로 있을 때는 이 전체 값이 양수만 되면 되는 거니까 x가 음수도 가능해.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미 있네. 로그 2의 x가 일단 정의되려면 이 x는 어때야 돼? x는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녀석 단독으로만 있을 때는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적용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앞에 이 내용이 같이 있지? 이 내용이 일단 존재한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6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잠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해 안 됐으면 요건 정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선은 형태를 바꿀 수 있겠고 인수분해해주면 t-4에 t-2는 0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 t는 2 또는 4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t가 뭐였지? 로그 2의 x였어. 로그 2의 x가 2가 되려면 x는 4가 되거나 x는 16이 되면 t 전체 값이 2나 4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두 근은 알파 베타는 즉 4랑 16이 될 수가 있겠네. 맞니? 그러면 이 두 근의 합이라고 하면 두 근의 곱이라고 하면은 4 곱하기 16이니까 얘는 64라는 값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근각계수와의 관계 써주면은 6은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였어.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의 알파 베타인데, 그럼 알파 베타는 내가 직접 이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얘는 2의 6제곱이다 라고까지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 x를 완전히 구하는 걸 물어본 건지 아니면 두근의 곱을 물어본 건지에 따라서 식이 간단하게도 풀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로그 부등식도 지수함수랑 완전히 일치해. 밑이 1보다 클 때 얘는 증가함수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로그 a의 x2가 더 크다는 얘기는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진수가 큰 녀석이 값도 더 크겠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그 다음에 감소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x2가 더 크다는 얘기는, 로그 a의 x2가 더 크다는 얘기는 감소함수일 때는 진수가 더 작다라는 내용이겠지. 마찬가지로 치환을 할 때는 t로 치환을 하시면 되고, t의 범위는 실수 전체이니까 잡아줄 필요는 없었어. 왜? 로그 함수니까. 그렇지만 진수 범위는 항상 어떻다? 잡아주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해당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활용 개념은 여기서 모두 맞췄어. 활용 개념이 오히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실제 개념보다 더 적을 거야. 왜? 말 그대로 개념을 활용한 내용에 불과하니까 원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된 게 있다면 지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개념이 부족한 거일지 모르니까 앞에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은 아마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럼 이만.